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채팅 상담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유튜브 채팅 상담은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사실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딱히 길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딱히 뭐 이렇다 할 만한 특징이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코스피는 0.78% 정도, 7.9%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지수가 조금 빠진다라고 해서 크게 지금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지수가 조금 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좀 밀렸다 보시면 되고요. 미국이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은행 관련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곧 이어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올린다 쪽이 거의 뭐 우세하죠. 그래서 아마 0.25% 정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은행 리스크는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도 그리고 미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은행 리스크일 뿐인 거지 사실은 이거 위험한 거 아니다,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봤을 때 단기적으로 리스크고 장기적으로는 은행 지금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금리를 안 올리는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이긴 좀 힘들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물가라고 하는 부분도요. PCE 물가라고 하죠. 근원 물가 지수가 조금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빠지질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 여지는 남아있다. 그래서 0.25%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아마 금리 인상을 하긴 할 건데 한 번 정도 더 있거나 아니면 동결로 쭉 오랫동안 고금리로 유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뉘앙스를 던질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 나쁜가라고 하면요. 나쁘진 않습니다.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그러면 증시가 이제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좋은 거냐라고 하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장에서 금리 인하기가 되면 좋은 시장이 맞는데요.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금리 인하로 돌아섰을 때 증시가 괜찮았던 적이 있는가 하면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인하기가 돌아서게 되면 어김없이 증시 하락이라던가 경제 하락이 조금 나왔다. 경기 위축이 좀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기가 우리에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시장에서는 좋다고 인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착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엇박조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은 사실 의미 없는 상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지수가 나왔다가 살짝 밀릴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2,75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아마 내년 초에 대한 이야기 또는 올해 말부터 이제 정확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아마 기대감으로 조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 디폴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리스크들로 인해서 아마 주가 조정이 조금은 있거나 출렁거림은 있겠으나 지금은 어쨌든 2,480포인트 여 윗자리, 2,500포인트 자리를 뚫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빠진다라고 보긴 조금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기를 뚫지 않았으면 조정이 한번 크게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기를 뚫었다라는 말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전저점을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급등 나온 종목을 따라붙는 매매가 아니라 급등 나오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다들 느끼시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 오늘은 막 20%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올라갈 만한 종목을 잡아놓고 올라왔을 때 빠르게 수익을 챙겨내시면서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습관이
기간이 조금 길러져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크게 악재나 호재가 없는 이상 아마 흘러갈 겁니다.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박스권을 만들든 고가놀이를 하든 요 위쪽 단계 아마 2,500포인트부터 해서 2,750포인트까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상 올라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서 유지가 되다 보면은 금리 인하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다는 뉘앙스와 함께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번 상승에서 우리는 최대한 현금화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내 종목을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장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타에 능하다 하신다면 단타를 하시면 되고요. 스윙 투자가 난 좀 잘하고 있다, 그런 거 좀 잘하는 편입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최근에 요즘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에 제가 관심 가져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자동차 부품주는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길 바라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역시나 여전히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두 종목, 두 업종을 일단은 먼저 관심 두고 움직이신다면 아마 빠르게 수익을 한번 챙겨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이제 종목 상담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덴티스를 작년 초에 13,400원에 30%를 매수를 했는데요. 만 얼마요? 13,400원이요. 네. 최근에 올라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주가가 내려갔을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주가가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하는 쪽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내려갔다고 네. 추가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지 않는 구간 지금 옆에 이렇게 보면은 시청자님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1년 반 동안 이렇게 들고 오시면서 내려갈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내려가고 나니까 크게 내려가지 않고 어느 자리쯤에서 머무는 구간이 한 8, 9천 원대였을 거예요. 제일 많이 봤던 가격대가. 그죠? 네. 그런 가격대를 보고는 사실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내려가다가 내려가지 않는 구간이 됐을 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이제 나의 잘못과 비중이 처음부터 너무 컸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아쉬움으로 남고 다음번에는 저런 자리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 비중을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고점에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배움이 있으면 돼요. 거기서 성장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엎질러진 물이고 이거 해결해 가려면 결국은 지금 상승 나오는 거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 추가하면서 안 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미 안 한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는 없어요. 시청자님도 인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 했는데 지금 올라올 때 추가하면서 이제라도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분위기상 12,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분위기 흐름상 12,000원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이제 위쪽에서 올라오질 못했던 자리가 원래는 1,600원, 1,500원 이 자리 뚫기가 힘들었었는데 오늘 좀 뚫어내면서 아마 12,000원대 이상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 이상 슈팅이 나왔을 때 저는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비중을 줄여야 돼요. 손실이 조금 네. 있더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이죠. 추가 매수. 예, 그 안 했으니까는 손실 나더라도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안 했잖아요. 그죠? 네. 내가 못했든 안 했든 몰랐든 뭐든 안 했어요. 그러면은 안 한 상태에서 난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본전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요 종목은 8,000원대부터 13,000원까지 올라가면 막 50%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자리예요. 그래서 내 본전이 아닌데 팔아란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추가 매수해서 선생님. 이미 수익이 나는 자리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네. 12,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거래량이 네. 이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된 상태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일단 12,000원에서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거래량이 만약에 12,000원쯤 돼가지고 한 100만 주 이상, 200만 주 이상 한번 발생이 된다면은 한 본전까지 13,4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거래량에 따라서요. 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선생님, 저 발생된다면 질문 하나 있는데요. 뭐라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 프로를 자주 보는데요. 네.
이게 오래 물려 있었던 종목들은 일단 매수가 정도에 오면 네. 매도를 하고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선생님들이 네.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저는 이게 덴티스가 고령화 사회로 해가지고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제 매수가 왔다가 다시 또 8,000원을 빠지더라도 한 10년. 만약에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다 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끊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은 만약에 내가 네네. 그렇게 계획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사실 상담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확고하고 내 돈이잖아요. 그게 제 돈이 아니라 시청자님 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의 투자 계획이 훨씬 더 우선이에요. 제 이야기는 조언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뿐인 거지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에 네. 고령화 사회가 오고 앞으로 이빨 이런 거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였냐면 다시 8,000원까지 빠지더라도 나는 들고 가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말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본인의 기준이 있고 본인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게 네, 저는 맞다고 네. 봐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시청자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14,000원대 팔고 8,000원대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예, 그냥 여기서 왜 또 물려가지고 가져가려고 하지? 그냥 팔고 다시 밑에 사면 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경력이 난 물려도 얼마 안 상관없어라고 돼서. 한다면 그냥 가져가서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굳이 더 좋은 방법을 놔두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전략을 드렸고요. 그렇게 가져가셔도 네.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관이 네. 확실하다면 그거를 믿고 가져가시면서 일상생활에 최선을 좀 다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문현진 반갑습니다.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네네. 궁금하세요? 네, 일진하이 솔루스 네, 32,600원에 7% 가지고 있습니다. 2,600원, 32,600원에 7%요. 7%. 일단 지금 이 종목은요, 당장은 팔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도 수소차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전지 관련주 올라가고 전기차 막 올라가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 2차 전지 쪽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자동차 테마 중에서 최근에 움직이는 게 이제 수소차 테마들이 조금씩 움직여 주곤 있어요. 그래서 네. 자동차 부품 테마라든지 자동차 이제 수소차 테마 쪽으로 막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네. 사실상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바닥을 좀 잘 잡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뛰어 오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이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인기가 많이 없다라는 걸 뜻해요. 네. 그래서 거래량도 없고 인기가 많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주가가 여기서 또 밀려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뜻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라고 분석하고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방송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방송에서 이 종목이 좋다고 이야기해야 주가가 올라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32,000 되기 오면 전까지는 계속 인기가 별로 없기 내려가고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가가 아마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중이 7%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면서 아래쪽을 밀린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남들이 몰라주는 거지 내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5,000원까지 혹시나 밀린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굳이 손절하거나 팔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들고 가시다가 수익 나면 땡큐가 되는 거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그것도 땡큐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네네네. 글 들고 가시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추가 매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MP 5,900원에 40%입니다. 어떤 걸요? NP NP를 예, 5,900원에 5,900원에 40%. 40%요? 예. 사신 이유 있으세요? 이거 그전부터 쭉 보던 건데. 네. 그래가 좀
저가라 싶어서 샀더만 이래 물리었습니다. 예. 우리 그 전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사람도 그래요. 멀리서 자꾸 이렇게 쭉 쳐다보면은 내 사람이 아닌데도 내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커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예, 예. 예, 주식도 그래요. 보다 보면은 아우 나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언제 사지? 에이씨 모르겠다 지금 사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홧김에 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 예. MP라는 종목을 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이 좋은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MP를 봐왔던 나의 시절과 나의 그 시간이 아깝다 보니까 결국 MP만 예.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목이 보이질 않아요.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자동차 테마라든가 디스플레이 테마라든가 보안 테마라든가 게임 테마, 화장품 테마 뭐 그런 쪽들이 아직 바닥에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드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님은 MP만 봤기 때문에 MP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아는 사람들은 두루두루 사랑할 줄 알아야지 한 종목만 사랑하게 되면요. 좀 좋은 일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예. 어쨌든 간에 내가 뭐 MP라는 종목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이 종목을 나는 어디까지 왔을 때 수익을 내고 어디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런 전략들이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 화려한 거 막 필요 없어. 나는 한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제가 보기엔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일단 MP라는 예. 종목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고 있었으면은 사실 여기서 40%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자리가 그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는 자리인 거고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지금 이제 쌍바닥을 이제 겨우겨우 만들까 말까 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40%의 비중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당장은 지난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쌍바닥을 그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릴 거예요. 그냥 그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요 기업 자체가 지금 실적도 지금 적자로 이렇게 조금씩 전환이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은 네. 아닙니다. 이 기업은 보시면 이제 뭐 광고라든지 OTT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어가지고 컨텐츠적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나쁜 기업은 아니나 좋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이 자리에서 뭐 굳이 팔 필요까지는 없으나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 종목을 계속 보고 있다가 사랑에 빠지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자리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요. 밑으로 밀린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손절 없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아서 손실이 많이 클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만약에 사실 4,500원 무너지면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져가시더라도 아마 다음번 상승의 본전 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도 한번 챙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제일 걱정스러운 건 비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전쯤 한번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사면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요. 빠지면서 손실이 좀 많이 커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수익보다는 적더라도 확실한 수익, 안전하게 좀 내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좀 더 낫지 않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네, 사마 페인트 사마 페인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700원에 네. 20%.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쯤 팔아야 될지 오래됐거든요. 네. 뭐 일단 봐주세요. 왜 오래 걸린지 알고 계시죠? 네, 왜 오래 걸렸을까요? 너무 비싸게 사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사면 오래 걸려요. 그냥 네네. 모든 주식의 정답은 내가 비싸게 사면 오래 걸리는 거고 내가 비싸게 사면 손실 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쉬워하고 내가 기다렸던 기간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비싸게 샀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다음번에 안 그러면 돼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시청자들을 혼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혼낸다기보단 다음에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짚어주고 있는데 그게 기분이 나쁜가 봐요. 사람들은 다.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기분 나쁘면 그쪽 웃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하고 있는 걸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사마 페인트 같은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이렇게 급등 나왔던 것들이 빠져내려갈 때까지 한참이 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엔 아직은 조금 애매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마 페인트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 사마 페인트가 어떤 기업이고요, 어떤 업종이고요 이런 거를 막 원하는데 그냥 페인트라는 업종을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네. 그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만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차트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리가 이제는 바닥을 잡을 수도 있는 자리겠구나라는 희망이 조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네. 우리가 요즘에 주식이 좀 주가가 꿈틀꿈틀거린다고 해갖고 뭔가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냅둬야 돼요, 일단. 내버려 두다가 얘가 지금 5,500원부터 6,6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다음번에 6,600원 이하로 내려와서 6,000원 이하로 좀 빠져준다면 시청자님은 뭐 하시면 되냐면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지금은 6,600원에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겠죠. 어차피 추가 매수 할 거면, 그죠? 네. 그래서 6,000원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내려올까요라고 하는데 몰라요. 그냥 내려오길 생각하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사냥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6,000원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전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게 이제 6,000원까지 안 내려온다면 위쪽에 7,000원에서 8,000원 요 자리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네. 억울하지만 한 1,000원 정도 더 비싸게 사야 돼요. 7,000원에 사야 되는 자리가 나오게 돼요. 그건 이제 8,000원까지 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니까 지금은 네. 아니니까요. 지금은 6,000원 네. 목표가 잡고 저기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서 매수가를 좀 낮추자. 그래서 낮춘 다음에 기다리시면은 요 기업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차트상으로요. 이건 업황이랑 상관없이 차트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이득을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비싸게 사지 마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특수건설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지금 11,000 제가 800원에 네. 한 비중은 한 15% 정도 했는데 되게 좀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건설이 너무 이게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스스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건설업황 안 좋은 거 예.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요즘 네. 하도 분양이 많은데 그런 게 많아가지고.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이게 언제쯤 끝날 건지 좀 그것도 궁금하고. 언제쯤 끝날 좀 건지는 아마 건설사 회장들도 모를걸요? 그거를 지금 요 TV에 나오는 주식하는 주식 전문가가 알 수 있을까요? 건설업황이 언제 좋아질까요?로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회장들도 모르실 텐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는 그냥 희망 고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꾸 예. 희망 고문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건설업황 지금 안 좋을 거라는 거. 그리고 단숨에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근데 지금 그렇긴 계속-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다,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 그런 이야기 해드릴 생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는 그 사실이 그대로거든요. 건설업황은요 안 좋아요. 특히나 뭐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금리 인상에 건설사 투자하는 게 웬 말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건설업황은 무조건 다 부채로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부채로 건설을 했을 때 그 집을 사거나 빌딩을 사거나 건물을 사는 것도 전부 다 부채로 사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매수자가 점점, 구매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건설업황은 손님도 없어지고 자기도 물건 만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건설업황이 언제까지 안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인하기로 들어가서 인하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안 좋겠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최소 일단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한 번 정도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기는 내년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전문가들도. 그러면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은 내년 초 중순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5%까지 올라간 금리가 4.7 됐다고 해서 얘들이 만세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질 때까지는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금리가 한 2%대까지나 3%대까지 인하를 해야지 얘들이 이제 조금씩 머리를 들기 시작할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되는 거죠. 뭐죠?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해가지고 탈출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반등 나올 때마다 무시했으니까는 안 좋을 거 아시면서 네. 무시했으니까 좋다는 이야기를 찾고 계시니까는 안 팔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좋다는 그러니까 이야기는요. 조금씩 금리 인하기가 나왔었는데. 나오기 전까지는 좋아질 수가 네. 없다라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모든 전문가들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반등 나올 때마다 팔아야 됐었고 그리고 이건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종목이었던 거죠. 근데 들고 계시는 것뿐인 거고요. 건설업황이 아직까지는 안 좋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뭔가 위기가 나오거나 부도가 나오거나 엄청나게 파산하거나 이런 일들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이 지켜지고 있고 폭락을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조금 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수건설이 흑자 부도가 난다고 하면서 파산 신청 나버리면 얘는 바로 한가 꽂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리스크 속에 계속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 고문 당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자꾸 희망 고문을 하지 마세요. 이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안 좋아질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반등이 혹여나 지수 반등이 좀 나올 때 건설업황이 아직까지는 뭐 진짜 드러난 위기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건설업사가 지금 이제는 좀 바닥 잡지 않을까? 금리 인상이 끝난다고 하는데 건설사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뭐 최근에도 뭐 네옴시티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건설사들이 막 꿈틀거렸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테마주로 네. 인해 가지고 올라와 준다면은 저라면 9,000원대 이상에서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치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들고 가는 거는 시한폭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그럼 계시면서 일단 왜 그러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요즘에 좀 이렇게 뭐 네옴시티도 좀 그러니까 나오고 조금 있으니까 또 좀 희망 고문 받고 있다 이 좋아지더라고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말 찾지 마시고 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만 투자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제가 실적 이렇게 대원제약의 실적도 나쁘지 않고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어떤 종목이요? 아, 네, 대원제약 대원 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5,000원에 10%요. 15,000원에 10%요? 네, 네, 그래서 실적이 나쁘지 않아 샀다고요? 그 차트도 보니까 저점 근처인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네. 네, 이게 좀 관심이 적은 테마인 것 같아서 요즘 안 올라온 디스플레이나 좀 자동차 부품주로 교체를 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 뭐 잘 사셨고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점 자리가 맞고요. 여기서 이제 시청자님이 아셔야 되는 게 TV를 좀 많이 보셨다면 뭐 재방송을 보셨는지 뭘 보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점 무너지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손절이죠. 네, 맞아요. 지금 그것만 잘하시면 끝나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네. 저점 무너지면 손절을 하고 해야 하는데 네. 교체를 하는 게 나을까. 이제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병에 걸려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샀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로 옮기면 안 될까 하는데 그러면요. 시청자님은 자동차 부품주로 가가지고도 또 왜 이렇게 안 가지? 하게 돼요. 그래서 또 딴 걸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옛말에 이런 거 있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주식을 종목을 뭘 잡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만들어서 딱 완성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고 이제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과정이 어때요? 주식은요.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는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워요. 원래 다 그래요.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는 종목도 되게 많아요. 그럼 사놓고 기다리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과정은 모든 종목에 공통점으로 있고 시청자님이 앞으로 평생 주식한다면 모든 종목에 평생 있을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도 올라갈 섹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상으로 저점인데다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매수 관점에서 잘 사셨고 좋은데 시청자님이 지금 볼 줄은 아는데 수익을 낼 줄을 몰라요. 왜? 들고 가질 못해서요. 지금도 하루하루 오늘도 내일도 아마 어제도 계속 바꿀까 이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종목으로 칼을 뽑았으면은 이 종목이 14,000원 무너지면 가서 손절한다 생각하고 그때 정리하면 되고 그때서 뭐 다른 관련주로 옮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안 무너진다 하면은 다른 종목이 올라가든 말든 난 모르겠고 난 얘로 그냥 끝을 볼란다 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잘 샀기 때문에 요 산 자리를 수익으로 완성시켜서 나오고 나는 그 경험이 저는 더 값지다고 생각해요. 디스플레이가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보고 산 자리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걸 해보냐 안 해보냐는 진짜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그게 아마 시청자님 성장에 훨씬 더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셔서 16,000원, 7,000원, 7,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자리가 지지받으면 17,000원 넘어서 박스권으로 2만 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비중도 딱 적당하고 매수가 좋고 종목 좋고 뭐 걱정할 게 뭐 있나 생각이 드네요. 걱정할 거는 시청자님 마음, 그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상담은 잠시 여기서 쉬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에 어디서 또 진행되는지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전부 다 제가 또 강연을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창원으로 가서 많은 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에 가고요. 금요일 오후 1시에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저는 한 번 갔던 지역에 또 갈 때 강의 내용을 항상 바꿔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강의 또 들으러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전도 갑니다. 대전은 토요일에 가죠. 토요일 오후 1시에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KW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좀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보면은 콜마 B&H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000원이고요. 12%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와 대응 전략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 하긴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가 보면요, 파동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물결 한번 만들고 지금 두 번째 물결 만들러 가 있는 요 흐름 자체만 보시면 돼요. 캔들이 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몇 개인가, 지금 뭐 빨간색인가, 뭐 파란색인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볼 줄 알면 되는데 이 흐름은 누구나 좀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도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보여지죠. 제 차트가 뒤에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평선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죠. 그 이유가 이런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지금은 쌍바닥을 그리려고 하는 찰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쌍바닥을 그리게 된다면은 그때서야 좀 추가하면서 고민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추가하면서는 일러요. 만약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냐면 또 떨어지면서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빠지고 난 다음에 추가하면서 가는 게 맞겠죠. 어차피 물려 있을 거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손절하기 너무 손실이 크니까 비중이 크지 않아서 떨어지면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고요. 이 자리가 지지가 받아진다면은 그때서야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지지를 받았다라는 신호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다시 24,000원대까지 주가가 회복이 되는 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000원까지 주가가 회복된다면은 22,000원이 제 저점인 걸 확인했으니까 대충 24,000원쯤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추가 매수하기 나쁘지 않다. 거기다가 실적도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떨어져 있고 올라가지 않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매수가를 낮춰놓을 필요가 있다. 일단 매수가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서 더 낮춰놓으면 다음 상승에서 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다음 상승 24,000원까지 회복되면 하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고요. 6,9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산지가 좀 오래되셨네요, 이것도. 일단 SFA 반도체도 이게 산지가 오래됐는데 이것도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빠졌을 때 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올라가겠지, 많이 빠진 거 아닌가라고 해서 단순하게 바로 코앞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보통 한 60% 빠져야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얘는 지금 거의 60% 빠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제는 반등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자리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서 뭐 하게 되냐면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하는 경우가 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거든요. 삼성전자가 아마 지수상으로도 그렇고 하반기나 내년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래서 기저 효과가 있을 거다. 올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년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아마 올해 계속해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기업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미리 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비중도 17%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 한 5,000원대 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5,000원대 이하까지 얘가 지금 이 흐름상 밀고 내려가 준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하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4,8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일시적인 상승이 올라온다면 아이고 횡재다라고 생각하고 본전에서 바로 매도하신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거나 다른 업종 투자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종목은 한 종목이 자꾸 고여 있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종목 가면 되고 본전 팔아놓고 다른 종목에서 또 이득을 볼 게 있다면 다른 데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너무 목숨 걸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이 종목을 내가 매매를 계속하고 싶다면은 지금 올라올 때 7,000원대 바로 매도한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게 좋고요. 지금 만약에 올라오지 않고 밀린다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다음 상승을 노리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 54,000원에 20%. 솔루션 5만 4,000원. 54,000원에 20%. 20%요? 하나솔루션은 제가 방송에서도 여기 6만 원대 여기서부터 계속 팔아라 이야기도 많이 했고 제 지인들한테도 계속 6만 원대 팔아라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뭐 올라가는 걸 자꾸 기대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렸을 때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물렸을 때 유리한 자리가 있고 물렸을 때 불리한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하나솔루션이라는 주가가 역사가 이렇게 그냥 위아래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TV 보고 계세요, 혹시? 네. 예, 보면은 윗자리는 물렸다 하면은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본전 찾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근데 아랫자리는 물렸다 하더라도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디 사는 게 유리한가라고 한다면 위보다 아래예요.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누구나 알아야 되는 사실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항상 위에서 좋은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아래서는 안 좋은 이야기밖에 안 나오니까 밑에서 못 사고 자꾸 위에서 사게 되는 겁니다. 아마 시청자님도 좋다고 하니까 하나솔루션이 좋다고 하니까 여기 사신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차트를 우리가 무시를 못 하거든요. 지금 얘는 쌍봉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뭐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닌데요. 뭐 주가가 다시 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전 좀 고가놀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가놀이라는 말은 결국 4만 원까지 내려가서 횡보할 가능성이 저는 일단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4만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우리가 쓰리 천장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쓰리 천장이라고 해서 다시 올라왔다가 빠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얘는 꽤나 무겁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4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크게 걱정할 만한 종목은 분명 아니겠지만 기분이 나빠진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미리 샀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해하시죠? 네, 좋다고 할 때 샀으면은 당연히 비싸게 산 거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좋다고 할 때 사면 무조건 비싸게 산 거고 무조건 물리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결국 이 자리가 내려갔을 때 4만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면 무너질 텐데 그러면은 3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요. 그럼 그때는 좋은 기업이잖아요. 실적 좋고 매출 잘 나오고 성장성 좋고 좋은 기업을 3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더 사야죠.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그죠? 좋은 기업이니까 무너진 걸 내가 샀으니까 내 지금 갖고 있는 게 손실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기업이 3만 원까지 떨어진 건 오히려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더 사버려야 돼요. 그래서 매수가를 확 떨어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손절하고 나오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고요. 그냥 들고 가시는 건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요거는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미 고점에 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인 것 같다 봅니다. 그래서 4만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럼 저때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는 그때 돼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일단 당장은 파동상으로 이해를 한다면요. 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5만 원대까지 지금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어요. 단기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 5만 원대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전화를 한번 더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저기서라도 비중을 좀 줄여서 팔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5만 원까지 올라오면 전화, 4만 원까지 빠지면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호텔 신라 네, 82,610원에 80% 갖고 있거든요. 82,610원에 80%요. 예, 근데 어제 팔을까 하다가 안 팔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얼마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고 팔려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내려가고 또 막 이러더라고요. 그 매도를 얼마 정도에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팔면 되는데, 그냥 수익 나면 네. 팔면 되는데, 얼마 정도 네. 해야지, 얼마 정도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어머, 팔까 말까, 어머, 팔까 말까, 어이구, 떨어진다, 어떡하지, 아까 팔 걸 그랬나, 이러고 있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네네.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절대 못 팔아요.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못 파는 게 가장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매도할 때 아까 팔 걸 그랬다 이런 생각하는 그 순간 절대 못 팔아요. 죽을 때까지 못 팝니다. 이 종목 네. 반토막 날 때까지 못 팔아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네네. 어제 그럼 팔아야 되겠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지금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지 어제 팔 걸 그랬나 방금 팔 걸 그랬나 아우 아까 팔 걸 그랬다 이런 생각하는 그 순간 절대로 팔 수가 없는 마인드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당장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비중도 지금 80%면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빨리 비중부터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중 줄일 생각하지 않고 어디 파는 게 제일 좋지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제 고점이 나왔던 자리에서 팔 걸 저기 팔았으면 수익이 얼마야 수익금이 얼마야 이런 생각하니까 지금 못 팔고 이것도 본전 떨어지면은 아 어제 팔 걸 하다 보면 다음 주 되면요 지난주에 팔 걸 다음 달 되면요 아 지난달에 팔 걸 계속 그래요. 맞아요. 네, 사람은 맞아요.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종목이 다시 손실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 내가 무슨 부경화 누리겠다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네. 그냥 마인드 싸움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제어를 하지 못하면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안 사야 될 것도 막 사버리고 팔지 말아야 될 것도 팔아버리고 그래요. 막. 그래서 네. 마음 관리를 잘해라라고 하는 게 시청자님이 지금 이제 필요한 덕목은 뭐냐면 어디에 팔까요보다 뭐 중요한 건요. 내가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여기서 뒤돌아보지 않고 팔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술을 마시다가도 그래요. 언제까지 마시는 게 좋을까요가 아니라 내가 한 병하고 딱 2잔만 더 먹을 거야 라고 했을 때 한 병 마시고 2잔만 딱 다 먹고 나머지 술병 한 병 더 시켰으니까 2병째 남은 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남은 술 버리고 나올 수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절제고 내 제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내가 팔아야 되겠다는 기준은 어디든 좋아요. 84,500원 좋습니다. 85,400원 좋습니다. 85,600원 좋습니다. 86,700원 좋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어디든 정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 right now, 지금 현재 이 시간 1초도 넘기지 말고 빨리 정하세요. 정하고 당장 어떻게 하라고요? 분할 매도를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자세를 갖추냐 못 갖추냐는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일단 근데 그게 선생님, 한 우선이에요.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종목이 올라가고 나면 뭐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우선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이 전화를 끊자 말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3분의 1 정도 매도를 의견 드릴 거예요. 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만 네.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호텔신라라는 종목을 봅시다예요. 주식은 내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데 종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전망이 어쩌고 필요 없어요. 내가 못하는데 뭘 종목을 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네네. 운전을 못하는데 차가 못 탔는지 내가 차를 뭘 타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운전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먼저예요. 상담을 할 때 이 호텔신라라는 기업이 어떻고요. 매출이 어떻고요. 이거 안 중요해요. 시청자님 지금 못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파는 사람 만들어주는 게 전문가의 전 역량이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팔아야만 합니다. 못 팔잖아요. 팔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지금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 네. 이제 어떻게 가져가냐면 호텔신라 좋은 기업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호텔신라 네. 괜찮습니다. 관광업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 호텔업 지금 무시하고 있다. 모텔 안 가고 사람들이 호텔 가고 있다. 지금 요즘에 허영심이라든가 SNS 문화 때문에 호텔로 많이 간다. 바캉스, 호캉스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 여기 있을 종목 아닙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저는 그거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만 원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대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10만 원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계속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까? 분할 매도? 맞습니다. 지금 당장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네. 나머지로는 9만 원이 됐든 9만 1천 원이 됐든 9만 3천 됐든 또 정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9만 5천 됐든 9만 6천 됐든 9만 8천 됐든 정하세요. 정하신 대로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전략을 짜시고 이건 홀딩 의견 드려보고 지금은 매도할 수 있는 자세만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예요. LG 디스플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6,840원에 40%요. 일단 종목은 나쁘지 않고 테마도 업종도 다 나쁘지 않은데 따라 붙은 게 조금 아쉬워요. 16,100원에 여기 따라 붙어 버려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매수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비중이 좀 나빠요. 40%를 여기서부터 굳이 뭐 하라고 들어갔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40%라는 비중을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상승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이 회사는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적자를 해소시킬 거라는 기대감 하나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 자리에서 우리가 투자한다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도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 오늘부터 올라갈 거니까 투자해라는 말이 아니라 내려가도 괜찮은 기업인 것 같으니까 투자해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럼 내려갔을 때 괜찮으려면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전략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오네. 디스플레이 투자한다고 하네. 좋겠지. 그러니까 덜컥 비중 빵 많이 사버리니까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공포밖에 없는 거예요. 시청자님은. 저는 내려갔을 때 아이고 좋다. 내려오네. 더 싸게 살 수 있네. 아싸 좋다 하고 있는데 시청자님은 뭐라고요? 무서워하고 있다고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할 만한 상황을 내가 만들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건데 비중 많이 실는 이유는 욕심나서 그래요. 수익 나면 와, 이 정도 사면 수익 이만큼 나겠지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식은 마음가짐을 제발 경건하게 좀 가지시고 하는 게 좋다. 마음을 제어해라. 마음의 싸움이다. 심리전이다라는 이야기 하는 게 주식은 내 마음 제어 못하는 순간 엉망진창입니다. 고수도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마음을 못 잡으면요.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건 들고 가세요.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좀 많은 게 아쉽긴 한데요.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매수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만때까지 다시 치솟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니까요. 떨어지게 되었을 때 비중이 늘리긴 조금은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늘려라 말은 안 할게요. 시청자님한테는. 그래서 12,000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손실도 아니고 크게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고 가라는 이야기 드릴 거예요. 홀딩하고 가져가셨다가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전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17,000원대부터 해서 비중을 줄이시는 거 어떨까? 다음번에 이렇게 비중을 싣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은 나쁘지 않은 종목을 잡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들고 가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비중 많이 싣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오리온을 124,000원에 20%인데요. 네. 제가 목표가를 15만 원 던데 15만 원 안 가고 맨날 14만 요 중반에서 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싶었어요. 그건 뭐 저한테 물어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잡으셨으면은 15만 원까지 들고 네. 가시거나 아니면 안 가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누가 결정해야 되냐면요. 그거 시청자님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매도를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은요. 앞으로 네.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매수가 어려워야 되고요. 매도가 쉬워야 돼요. 매도가 쉽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까 생각하다 보니까 최고가에 팔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내일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주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오늘날에 오리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서 온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얘가 더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중요한 건 시청자님 지금 수익이에요? 아니에요? 수익은 보고 있어요. 수익은 보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눈으로만 보고 있지 챙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내 수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아니죠. 그럼 내가 수익으로 챙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야 되구나. 네,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매도를 해야지 내가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익 중이라는 거에 취해가지고는 내가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진짜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지 챙기지도 않았고 돈 벌지도 않았어요, 아직. 네네. 그럼 시청자님이 지금 이 오리온으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챙겨야지. 뭐 해야 돼요?
챙겨야 되겠네요. 네,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15만 원 목표가 좋은데 여기 15만 원 네. 노리다가 지금 거의 코앞에 얼마 남지도 않은 거 노리다가 지금 내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자리에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15만 네, 원이나 네. 14만 4천 원이나 뭐 똑같잖아요. 5천 원 네, 차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네.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 나머지로 15만 원까지 가져가신다면은 저기 돌파하면 아마 16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으니까 돌파할 때는 좀 더 홀딩하시고 돌파 못하면 다 팔아버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익 났을 때 못 파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투자자들께서 수익 났을 때 못 팔면은 좋은 결과보다는 계좌가 망가지는 결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나면은 그냥 깔끔하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챙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